진짜. 자, 그러면 본봉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본봉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보시면 김유정의 소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체적이거나 소재적인 특성 자체를 드러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향토적이다, 토속적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작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제일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시간이 뒤죽박죽입니다.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작가가 시간성을 이렇게 자꾸만 뒤집어 놓은 이유는 이 자체에서 시간보다는 인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시간을 뒤집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이 해학적인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시간을 바꿔가지고 해학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주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뒤집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내용의 해학적인 문체와 사건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본봉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가장 장인과 그리고 나의 문제 상황은 혼사를 치르는 것과 대리인 사위로서 노동을 하는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자, 즉 나는 성례, 결혼을, 혼사를 빨리 치르고 싶은데 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사위가 되면 일을 마음껏 못 시켜 먹으니까 말이야. 조금 더 성례를 늦춰가지고 일을 더 많이 시켜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대로 빨리 혼사를 치르고 싶은데 이 둘 사이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지점, 즉 장인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에서 갈등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라는 거 놓고 가셔야겠죠. 자, 그럼 이 정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시점 자체, 소설이니까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30년대의 농촌을 그려놨는지 본 줄거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자, 나는 정순이와 혼인시켜준다는 장인의 말만 믿고 3년 7개월을 품삯 한 푼 받지 않고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 장인에게 정순이의 나이가 찼으니 혼례를 시켜달라고 하면, 자, 혼례에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자, 혼례는 나의 욕망이죠. 그런데 그는 정순이의 키가 미처 자라지 않아 그럴 수 없다고 한다. 거기서 밑줄 쳐두도록 할게요. 정순이의 키가 미처 자라지 않아 그럴 수 없다. 거기에다가 변명, 핑계라고 써봅시다. 어제입니다. 어제에다가 네모 쳐두도록 할게. 시간 점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화전밭을 갈고 있을 때 정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할 거냐고 따졌었다. 즉 정순이의 충동질이 한번 있었던 거야. 자, 그랬는데 정순이의 말을 듣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즉 꾀병을 부리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는 오히려 장인에게 뺨을 맞는다. 자, 장인의 다혈질적 성격이죠. 사위가 될 사람에게 뺨도 때리고 욕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인을 구장댁으로 끌고 가 혼인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지으려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줄거리인데, 자, 나는 구장한테 가서 속 시원한 결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단입니다. 첫 문단.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하나 그런 거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겉으로 자랐으면 장인 원하는 대로 키 커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즉 어른스러워진 정순이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냐. 자,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앞 줄거리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밤낮 일만 할 거냐 따졌다라고 하는 정순이의 충동지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재촉할 만큼 얘가 어른이 됐구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반가워진 거지. 그런데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자, 아직 어리다고 하는 것은 장인의 입장이죠. 어리니까 아직 결혼은 안 돼. 자, 그런데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자, 혹시나 시간 체크해 두도록 할게. 우리가 구장님 찾아간 거 언제입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잖아. 어제라고 쓰고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제, 즉 내가, 자, 3년 7개월 전에, 3년 7개월 전, 자, 이때 계약을 하고 들어왔었다는 거지. 그런데 어제 정순이의 그 중동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했던 거야? 꾀병 부렸다가, 즉, 나 농사 못 짓겠소 하고 들어놓았다가 장인한테 뺨 맞고, 그 다음에 지금 나도 울분이 터져서 구장한테 찾아간 겁니다. 장인님 데리고 구장한테 가서 우리 한번 단판 한번 쳐봅시다 하고 갔던 거잖아. 자, 그럼 바로 볼게요. 다시. 그런데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구장님에다가 내모쳐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쌀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자, 뭐 이미 향토적 소재가 드러나죠. 돼지우리 죽 퍼주고 있고. 그런데 부장님은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수염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아있는 제비 꼬랑지 같다. 자, 지금 출발할 때부터 제비꼬랑지 같은 구장의 수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수염 자체도 약간은 희화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비꼬랑지 같은 모양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양쪽으로 뾰족 비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았는지, 아니 왜 일들어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했다. 자, 지금 말이야, 구장이 에헴 하면서 자꾸 수염을 쓰다듬는 이유는 위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서울 갔다 오고 나서 사람은 좀 점잖아야 한다. 그래서 점잖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헴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사실 점잖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야. 구장 역시 여기에서는 희화화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냥 계속 가보도록 할게. 자, 어쨌든 아니 왜 일들을 다 말고 그래? 에헴. 구장님, 우리 장인님 같은 애 계약하기를, 자, 계약은 3년 7개월 전에 계약했었죠? 근데 장인님과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치음에, 자, 빙장에다가 동그라미 쳐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처음에 나는 장인이라고 했다가 장인님이라고 하다가 빙장님이라는 높임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장인이 나한테 직접 요구한 거야. 남들 볼 때라도 민망하니까 좀 높여서 해달라. 자, 그런데 지금 싸우러 간 상황인데 그 장인의 요청을 의식하고 장인이라고 했다가 빙장님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나의 성격은 어떻다라고 볼 수 있느냐? 순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 아이고, 우리 빙장님은 치네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왜냐? 장인님은 빙장님이라고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이라고 하면 괜히 고를 내려고 든다. 자, 거기 위에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의 허세, 허위의식. 장인의 허세, 허위의식. 자, 왜냐? 뱀
보고도 뱀이라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좋아하겠느냐고, 창피스러우니까 남 듣는 데서는 제발 빙자님, 빙모님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일상 늘 말조짐을, 말다짐, 말조심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어버린다. 방금만 해도 당장도 장인님이라고 하다가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장인의 해학적이고 희화화된 모습이죠. 여기도 겨우 알았지만 말이다. 자, 그래, 뱀도 말이야 그냥 뱀이라고 하는 것보다 높여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 줄 거래. 뱀을 산지킴이라고 해주는 게 뱀을 더 좋아할 거란 얘기지. 자, 그래서 뱀도 뱀이 아닌 산지킴이라고 하면 더 좋아하듯이 장인도 장인이 아닌 빙장님이라고 해줘야 더 좋아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내가 사정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한 거지. 계약했는데 3년 7개월 동안 일만 시키고 결혼은 안 시켜주고,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자, 그래서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느낄 거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 저리 탁 튀기면서, 자, 언어 외적 표현이 나왔는데 말이야. 자, 지금 말이야 이런 것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나타나는 그 진리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비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새끼 손가락으로 탁 튀기는 것, 귀찮음이죠. 심리가. 그쵸? 귀찮음.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의 오해가 좀 드러납니다. 구장님이 말이야 내가 딱하게 느껴졌다라거나 누구든 내 얘기 들으면 다 그렇게 딱하게 느낄 거야 라는 건 사실 나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장님이 나의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 편 안 들어주죠. 자, 그랬더니 처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아이,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면서 야! 성례는 뭐 기집애랑 미쳐 잘해야 되냐?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서 머쓱해져서 입맛만 쩍쩍 하실 뿐 아닌가? 그래. 근데 그것도 그래. 에이, 그래? 그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고 하니까 그 키는 언제 자라니요? 에이, 다 그만두고 그러면 사경이나 내슈, 즉 내가 일한 품삯이라도 내달라. 그랬더니 야, 이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 그랬니 왜 날 보고 때렸으냐? 그럼 빅모님은, 즉 장모님은 참새만한 게 그럼 어떻게 해라쥬?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윗배기가 하나가 작다. 자, 그러니까 점순이보다도 키가 작은 장모님도 결혼을 했는데 왜 점순이는 결혼 못 시켜줍니까? 논리적으로 나는 처음으로 이 어리숙한 애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할 말이 없어서 지금 껄껄 웃은 상황이겠지. 그러더니 그러나 암만 해도 돌 씹은 상이다. 그래서 코를 푸는 척 하면서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자, 장인이 사위될 사람한테 이렇게 아주 얍삽한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학적이라고 써두자. 더럽다. 나도 종아리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공두미를 꽉 내밀었다. 여기 역시도 해학적이죠. 사위가 장인 될 사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직근 하고 썰의 물개로 쓸어줄 듯하다가 몸을 바로 보시더니 은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애를 하고는 싶지만 나무의 앞이라 차마 못하고 서 있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징그러웠다. 고소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장인의 허위의식, 허세 이런 것들이지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이 말에는 즉 구장한테 가서 했던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즉 결말을 얻지 못하고 도로 돌아와서 오를 묻게 되었다. 자, 나는 어떤 결판 나기를 원했는데 별반 신통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다. 자, 귓속말에다가 물결 쳐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이 귓속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귓속말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원치 않는 결과물을 부장이 내놓거든. 그죠? 아마도 귓속말 같은 경우에는 장인의 협박이 있었을 거다라는 걸 추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문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장인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서 장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인은 말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그 몽태의 말을 통해서 구장의 모습도 드러나는데 구장은 딸을 얻어붙이는 소작인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직책은 뭐 구장이 더 높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마르민 장인이 훨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구장한테 야, 너 저 삼이들놈처럼 구슬러 놓지 않으면 다음에는 너 안 받을 줄 알아.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런 협박을 하니까 돈 빼앗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마 나를 구슬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그럼 어떤 식으로 구장이 얘기하는지 이따 보고요. 자, 그런데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그 뒤에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자, 날 위해서에다가 물결 쳐보도록 합시다. 근데 말이야, 실제로 들어보면 이건 날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장 지 몸살이는 거거든. 날 위해서에다가 나의 어리숙함 이라고 써둘게요. 나의 어리숙함. 자, 그런데 가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뭉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해준 말은 뭉태의 말로는 구장님이 장인님한테 땅 두마지기를 얻어붙이는 소작인이니까 그래서 꾀였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 나는 굉장히 순박한 아이네. 철석같이 믿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구장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구장의 말하기 방식 같은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구장이 나를 어떻게 회유하려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네 말도 하기에 옳지. 응?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거기다 쓰도록 합시다. 1. 공감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널 이해할 수 있어 하면서 공감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하지만 농사가 한층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갖거든. 자, 징역에다가 물결 쳐두고 두 번째 말하기 전략입니다. 위협입니다. 위협. 징역을 갖거든. 여기에 나는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아이 왜 요전에 산포마을에서 산에 불 좀 났다고 징역한 거 못 봤나? 지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남의 농사 버려두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자네는 정장을 사경받으러 정장 가겠다고 했다. 즉 고소하러 간다는 얘기야. 고소를 하러 가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그러니까 네가 징역 가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 상황으로 가면. 또 결혼만 해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자 법률에다가 물결 치시고 세 번째 말하기 전략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자네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뭐 점순이로 말하자면 이제 겨우 16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 말씀이 올가을에는 열리를 제쳐두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하시니 좋은 고마운겐가? 자, 네 번째 말하기 전략입니다. 회유입니다. 회유. 설득과 회유. 즉 장인이 시켜준대 걱정 마. 근데 지금 3년 7개월째 올가을 수학하고 나면 시켜줄게. 결혼시켜줄게. 계속 미뤘던 거거든. 자, 그래. 그런데 빨리 가서 뭐 붙던 거 하나 마저 볼게. 꿀소리 말고 쓰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다가 메모치도록 합시다.
자, 부장식 간 건 어제였는데 잠시 오늘 아침 시간 언급이 이번 문단에서 나왔네요. 자, 금세 다시 뒤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군소리 없이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었다. 그런데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가 없다. 장인님으로 그래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장인과 내가 또 싸우게 될 거죠. 뒤에서. 자, 그런데 장인님으로 말하자면 요즘 막 소자기들 앞에서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겠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양반처럼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거기서 씁시다. 장인의 허세죠. 장인의 허세. 자, 그래. 이렇게 채통을 중시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까지 낯을 두들기다가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물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망신당할 거 아니야, 나랑 싸우다 보면. 또 나로 논지면, 나로 논하자면, 나로 말하자면, 내 입장을 말하자면 아무쪼록 잘 뵈서 점순이한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럼 말이야, 오늘 말이야, 와서 내가 장인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싸움의 원인이 말이야, 나와 장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성례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장인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지금 장인의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장인은 요즘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허세 부리면서 채통과 체면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장인의 입장도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그쵸? 그런데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싸움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다음 문단입니다. 볼게. 시간이 어제 밤으로 갑니다. 다음 문단부터 볼까? 이렇게 말하자면 즉 두 사람한테 다 싸움의 이유가 없는 것을 한번 말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메모쳐 두시고 다시 시간이 어젯밤으로 가죠. 몽태네 집에 맛을 갔던 것이, 놀러 갔던 것이 썩 나빴다. 자, 이 구장집에 갔다가 내가 신통한 결말을 못 얻고 나서 그 밤에 몽태네 집에 놀러 갔답니다. 자, 몽태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그렇다면 혹시나 이 오늘 아침에 있었다라고 하는 싸움이 원인이 몽태 때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야. 볼게요. 자, 어쨌든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자꾸만 빈정거리는 것 아닌가. 야,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히 뒀어? 뺨 맞은 거 얘기하는 거지. 야, 그리고 나서 야 임마, 봉필이를, 장인 이름이 봉필이거든, 그죠? 야, 봉필이를 모판에다가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떻게 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가 등잔까지 쳤다. 놈이 원래 괄괄한 성격이긴 한데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찌다오를 묻는다. 책임을 전가한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아있으려니까 저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야,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거야? 영득이는 1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일해주고 더 살아야 돼? 네가 세 번째 살인 줄이는 알아? 세 번째 살인? 야,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가 빠져 죽어! 여기다 씁시다. 몽태의 충동질이죠. 몽태의 충동질. 넌 정말 정상적인 대릴사위가 아니야. 남들은 1년만 대릴사위하고도 결혼하는데 너 대체식은 뭐냐 바보야. 뒷장 넘어가 봅시다.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지 아들 다루듯 함부로 다그쳤다. 국단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줄거리는 이렇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뭉태의 말을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뭉태의 말인데 이 뭉태의 말을 앞에서처럼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대사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요약하고 압축해서 제시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하면 사건의 전개 속도는 빠르게 되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에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살까지 즉 10년 동안 대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네에서는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자, 사위부자에다가 물결치도록 합시다. 자, 한 사람을 데리고 10년을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바꿔가면서 대릴사위를 바꿔가면서 결혼 안 시켜주고 이렇게 버텼던 거야. 그래서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는데 14놈이라는 건 참 너무 많다. 14명이나 바꿔드렸던 거야, 대릴사위를. 자,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좋은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놀리는 말이기 때문에 사위부자는 반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위부자, 반어적.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까닭에 그 다음 딸을 대릴사위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장인의 본심입니다. 즉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대릴사위를. 이게 장인의 본심이고 의도가 되는 거야. 그래, 물론 집에 머슴을 두면 좋겠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일꾼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야, 사위가 아니라. 그리고 머슴을 들이면 돈 들어서 안 한대. 장인의 인색함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되겠습니까? 다음입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판 바꿔드렸다. 사위 후보를 자꾸 바꿨단 말이야. 또 한편 놈들은 즉 사위될 놈들이 욕만 출창 장인이 퍼붓고 심하게도 부려먹으니까 배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정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이를테면 그 세 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와야 할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셋째 딸 대릴사위를 들여올 테므로 그동안 나를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속 좀 차리고 장가 들여달라고 때를 쓰고 나 자빠져라. 이것이다. 자, 이게 뭉태가 해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지금 여기 안에서 뭉태의 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장인에 관한 정보, 이것이 제시가 된단 말이야. 왜 그렇게 결혼 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하게 부려먹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뭉태의 말 속에 있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뭉태가 하는 기능은 장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줬다. 아이고, 위에다 그랬을걸? 자, 왜 이렇게 뭉태를 통해서 주느냐? 나라고 하는 인물은 어리숙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이런 실체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되겠나? 되겠나?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건성으로 엉엉 하고 귓등으로 들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잖아. 자, 떨어진 뒤로는, 즉 원래는 뭉태도 장인의 땅을 소작하던 소작인이었는데 땅을 빼앗기게 됐던 거야. 그래서 뭉태는 장인님네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빼앗긴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 뭐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자기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 네모를 예전에 그 감투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뻥뻥 종먹은 걸레 같은 걸 선뜻 줬더라면 땅을 빼앗길 리도 없었을 텐데, 즉 감투가 뇌물이었던 거잖아. 즉 뇌물로 이 감투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인이, 근데 뭉태가 질 꺼져 이렇게 안 주니까 장인이 열받아가지고 다음에는 땅을 안 줬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는 뭉태는 장인에 대한 원한이 생긴 거고, 됐죠? 그 다음, 그래, 쉴토이 지나는, 정말이 지나는 정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자, 순진한 순박함 쓰도록 합시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뺨 맞고 그날 일을 쳤는데 그 생각 다 잊고 밥 생각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 동그라미의 별표가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정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지만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에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장인의 인색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위에 산나물은 왜 동그라미인데 이건 정순이가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산나물에다가 씁시다. 정순이의 애정이죠. 정순이의 애정. 자, 그런데 나 한 분 다 뛰어넘었나봐. 한 분 다 뛰어넘었네. 미안합니다. 그래, 빼먹었다. 위로 올라가자. 그러나 나는 감투 그 다음 문단을 뺐네요. 그죠? 다시 볼게.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고맙다. 그러나 나는 뭉태라는 놈의 말을 정순이 고지 듣지는 않았다. 모두 고지 듣지는 않았다. 꼭 고지 들었었다면, 즉 뭉태에 했던 그 이야기들, 이걸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 없지 않을까?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은 혼자 남았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앞에서 말이야, 내 입장에서 싸울 이유 없었어. 장인님 입장에서 싸울 이유 없어. 그러면 뭉태가 원인 아닐까? 했었는데 나는 가서 고지 듣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싸움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만약에 뭉태의 이야기를 듣고 싸운 거라면 어제 밤에 싸웠어야지 오늘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됐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싸움의 원인이 뭘까? 이번에는 뭐냐?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 혼자 나쁜 사람, 즉 딸이 누구야? 정순이란 말이지. 정순이한테 인심을 잃은 장인님한테 모든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되겠죠? 엉뚱한 자꾸. 다음.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니까 어쨌든 일기를 읽읍시다. 쉴토이 지나는 정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 또 밥을 얼마나 더 만나 이것만 생각했고 산이면 된장찌개 한잔 줄 조밥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간 나물이 안 되죠. 이렇다. 나물은 정순이가 틈틈이 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지만 장님 밥은 장님이 한 사발 외에는 더 주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이가 그 사람을 내 앞에 내려놓은 놈이여. 이제부터는 안 읽었던 부분이네. 그런데 정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지 혼잣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지 말로 짓거리는 소리에다가 물결, 날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잣말 하는 척 하면서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외하는 모습입니다. 3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남녀가 마주보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했던 거지. 아직 봉건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내외하는 모습, 남녀가 서로 이제 구별하는 거지.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 아이고 참나, 부장님한테 갖다 그냥 온다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배우 쫑알거린다. 엊그제 산에서 나한테 충동질 했던 거거든. 자, 그런데 배우 매우 쫑알거린다. 딴에는 하긴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해 가지고 외면하면서 내 날로 여기도 역시나 내외하는 모습이겠지? 어이 그럼 안된 같은 걸 어떡한다 하니까 야 쇠를 잡아쳐야지 수염 잡아쳐야지 그냥 너희 봐봐요 옆으로 와서 살펴 자 거기에다가 정순이의 중동질이라고 씁시다. 정순이의 중동질. 자 그런데 정순이가 하는 말은 어떡하든지 간에 결단을 보고 왔어야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순진하게 그냥